시원한데 아까는 이걸 파워로 안 했었나 보다. 지금 정도면 충분히 견딜만한데. 그 밖에 이제 해가 살짝 좋아가지고. 아 그러네. 햇볕이 안 들어오고 재미없던 것 같아. 둘 다 나왔니? 네. 맞아요? 넘깁시다. 그러면 어려워 보이지 않는 거로 가죠. 운동량, 충격량 정리.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정리는 이제 어떤 두 놈이 서로가 서로한테 뭐 충돌을 하던가,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서 힘을 이렇게 A가 B한테 가하면 이제 B도 A한테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의 힘을 가한다는 뉴턴의 이제 운동 법칙이죠. 3법칙 적용 반작용이고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야. 이래야만 한 거지. 그러면 이때 주고받는 힘이 F 이 자식의 질량을 이게 뭐야? 충돌을 하잖아. 충돌이 나타나서 이 자식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얘가 힘을 받은 거를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힘을 갖다가 MA만큼을 받을 건데 이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이 F는 MA라는 이 뉴턴의 이 법칙도 역시 이제 언제나 성립하는 법칙이죠. 알자 힘이 운동 상태의 변화를 만든다 뭐 그런 식이잖아. 근데 이 상황을 이쪽에 있는 스칼라 값을 양변에 곱해봤더니 F 델타 T가 곱해버리면 이쪽은 이제 M 델타 V라는 식이 나오는데 힘이 작용했을 때 그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한 물리량이 질량과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식도 이 법칙을 그냥 이렇게 상황에 맞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F 델타 T를 이제 충격량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충격의 양인데 벡터 값입니다. 벡터 값. 얘도 그럼 M에다가 V 빼기 V 제로니까 이것도 벡터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P 값도 MV라는 이 값도 운동량도 벡터 값이야. 벡터 값이기 때문에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있으니까 지난주였나? 물을 그 기출 풀다가 이렇게 있을 때 포물선 운동할 때 여기랑 두 개의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이 똑같다는 잘못된 표현이죠. 속력이 똑같아서 운동 에너지를 갖다 갈 수 있지만 속도는 이 방향과 이 방향이니까 같은 빠르기여도 방향이 다르면 두 개의 벡터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당연히 운동량이 다릅니다. 벡터 값이고요. 그래서 이 F 충격력,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질량과 속도의 변화로 나타난다. 요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에 I가 일정할 때 그러면 델타 T를 갖다가 증가시키게 되면은 F가 줄어드는 얘들이 많을 건데 이런 얘들이 이제 에어백이라든가 그치? 내가 받아야 될 충격이 결정이 돼 있어. 네가 뛰어내리면 바닥에 도착했을 때 어떤 V라는 속력으로 바닥에 도착을 하면 결국에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V에서 0이 될 때까지 힘이 작용한 시간을 길게 해주면 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작아지니까 크게 하기 위해서 뭐 운동 상태에 있던 애가 정지한다거나 아니면 이 위에 올라가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때 무릎을 갖다가 이렇게 사뿐히 굽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굽히지 않고 떨어져 보면 시간이 짧을 거 아니니? 큰 힘이 작용하겠지. 무릎이 아마 작살날 겁니다. 해보세요. 한 번쯤 해봐도 돼. 뛰어내렸는데 무릎을 갖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릎을 굽히지 않고 델타 T가 작게. 끝까지 그랬죠. 해보게? 안 돼요. 연습해서 조금씩 높이를 높여보면 되지 않을까? 10cm는 되잖아. 10cm, 20cm
50cm 연습해보고 1m 연습해보고 하다 보면 실질에서 한번 어? 너는 은진이는 뛰는 게 할수 있잖아요. 그럼 뛰기 잘하잖아. 그걸로 잘한 거 아니야? 떠날 때 무릎 잘 굽혀야죠. 이 앵간한 높이 아니면 무릎 잘못 굽히면 큰일 나지. 요새 애들은 쌤 때는 이게 뭐야? 그치? 중1보다 중2 때였다. 중2 때가 이 벽타기가 워낙 유행이어가지고 중2 때가 벽을 이렇게 많이 탔어. 애들이 무릎을 많이 다쳤어. 쩔뚝거리는 애가 한두 개 아니라 막 달려가면서 벽 찍고 올라가는 거. 벽을 짚어 그냥. 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집에 가다가 교문을 놨어서 이쪽에 벽에 있으면 애들이 가다 말고 벽을 향해 뛰어. 뛰어서 딱 찍어 이렇게. 여기 손자국 이렇게 있으면 또 나가다가 이 보고 나면 또 뛰어. 그래서 이쪽에 뛰어. 되게 뿌듯하면 또 집에 가. 이 짓을 되게 많이 해. 너무 많이 해서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지키고 서 있었는데 이게 너무 높아. 이게 이 손바닥 찍는 게 이 교실 위 넘어가겠지. 거기까지 올라. 넘어갑니다. 저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벽이 이제 이 벽이 이런 완전한 벽이 아니라 막 화강암 같이 막 이렇게 있는 이런 담벼락 있잖아. 시멘트돼 있고 살짝이 수직이 아니라 한 80도쯤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어 약간. 그러니까 적당하게 맞춰서 탁탁탁 하면 한 두세 번 차고 올라가서 딱 찍고 내려가면 한 5m 저기서 떨어지거든. 와, 떨어지다가 착지 잘못하면 그냥 막딱 하면서 애들이 막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정말 그 정말 쌤 중학교 때의 기억은 언제나 팔이든 다리든 기부스를 하고 있는 애들이 최소한 5명 이상이었어. 최소 5명은 언제나 기부스를 하고 있는 애가 있어. 한 학년에. 한 학년이 많기도 하지만 한 학년이 한 800명 되려나? 한 두 반에 한 명은 꼭 있어. 두 반에 한 명은 꼭 있어. 한 14반이 있으니까. 그치? 착지할 때 시간을 갖다가 충분히 이 낙법 같은 것도 있죠. 낙법이 이제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식에서 보면은 F가 만약에 일정한데 힘의 크기가 일정한데 델타 T가 크면 델타 V도 크겠죠. 요 값이 일정한 상황에서 요 값이 커버리면 요 값도 크겠죠. 그러면 힘이 일정할 때 힘이 작용한 시간을 길게 하면 델타 V가 커지는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권총과 소총이죠. 소총이 이제 K2K1이 이제 소총이고요. K2K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힘을 받는 거잖아. 근데 권총은 이제 얘들이 폭탁진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을 안 받잖아. 실제로는 다르지만 같은 총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총알의 이 뒤에 있는 이 장량이 터지면 요 자식만 튀어나가는 건데 요 자식 요만큼 요거 맞으면 아픈 거야. 요거 조그만한 거 맞고 실제로 딱 요만해. 딱 총알이 5mm거든. 5mm? 총알의 지름이 5.56mm예요. 우리나라가 5mm면 이것도 한 7mm 요만해. 요만한 거랑 맞고 이제 막 놔주겠다고 막 딩딩 하는 거 같다고. 요만한 건데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면 이 자식이 여기서 나가는 속력이 클 거고 얘는 속력이 작으니까 이거 맞으면 조금 더 아프죠. 얘는 뭐 변대가 하겠죠. 맞아 보였어. 그럼 여기 없겠죠? 잘 아프신 적 있어요? 아? 저걸로 맞춰보신 적 있어요? 사람을? 네. 실제로. 총알이 많아서 허짓거리를 엄청 많이 하긴 하거든? 근데 하지 않은 게 이 살생은 하지 않아. 그거는 좀 선을 넘는 거야. 그래서 이 사격할 때 심심하니까 이제 표적지에다가 이제 뭐 이상한 거 많이 나요. 동전도 넣고 뭐 많이 나요. 나가지고 이제 벌레 쏘는 거 같아. 살아있는 거는 그 목표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팔법도 하잖아, 그치? 조그만한 거 이렇게 개구 같은 거 하나 걸어놓고 쏙 같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그런 걸 안 하는데 다시 이제 세무제로. 생각해보면 와. 재밌을 것 같은데. 다시 입대하시면 되지. 제 얘기 되죠. 너구리, 두더지 이런 거 많거든. 두더지 본 적 있니? 아니요. 되게 바보같이 생겼는데 땅속에 사니까 정말 눈이 없어 얘가. 그냥 이렇게 코 엄청 커가지고 코를 갖다가 막 킁킁킁거리면서 막 땅 겁나 잘 파거든. 두더지, 고슴도치. 고슴도치 되게 귀여운데. 고슴도치 잡아가지고 되게 귀여워. 고슴도치 산에 있어. 너구리, 토끼, 뻥, 고라니는 뭐 집 앞에서도 뭐 3번인가 봤다. 우리 집 앞에 산책 갔다가 봤어. 몇 번 봤어. 고양이한테 맞으면 아파요. 고라니? 맞아보진 않았는데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 얘가. 엄청 시끄럽잖아. 고라니 울음소리가 그 미친 여자 소리 같죠? 미친 여자. 산에서 뭔 소리지? 그 고라니 소리. 고라니가 바로 이렇게 뒤에 있다가 서로 놀랬던 기억이 나. 밤에 이렇게 낚시하고 있었는데 뭐 뒤에서 부시고부시고 뭐지 하고 봤더니 뒤에 바로 고라니가 있어. 고라니랑 나는 둘 다 놀래가지고 고라니가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 이렇게 막 졌다고 뛰니까 저 새끼가 로드킬 당하는구나. 예측되게 뛰어야 되는데 얘가 막 이리로 갔다 이상하게 뛰더라. 저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기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량 보존을 이용한 사항들, 운동량 충격량 정리를 이용한 사항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 보존, 운동량이 M1V1 더하기 M2의 V2가 M1V1 프라임의 M2의 V2의 프라임. 처음에 갖고 있는 운동량이나 상을 보면은 이 자식이 얘랑 보면 이거랑이 힘이 똑같다고 그랬고요. 얘가 얘한테 힘을 작용한 시간이나 얘가 얘한테 힘을 받은 시간이나 똑같을 거니까 힘의 크기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으면 얘가 받은 플러스의 충격량과 얘가 받은 마이너스의 충격량이 같을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 플러스로 얘가 10이고 얘가 1이어서 플러스 10만큼의 변화가 생기면 얘는 마이너스 10의 1일 거니까 마이너스 12 변화가 생겼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두 놈을 한꺼번에 보게 되면은 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자식의 운동량의 합이 나중에 운동량의 합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1차원, 그러니까 직선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너네들이 이제 평면상에서도 이 X랑 Y랑을 둘 다 보존을 갖다가 때려서 어떤 애가 와서 때리면 이 자식 A라는 자식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B라는 자식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자식의 속력을 이 각도를 세타와 파이를 알고 있을 때 X 방향에 대해서 따로 Y 방향에 대해서 따로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운동량 보존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연립해서 할 수가 있을 거고 직선 운동할 때는 이 자식의 충돌을 결정하는 게 이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멀어지는 속도라고 해서 가까워지는 속도는 충돌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이쪽에 M1인 애가 V1으로 가다가 V2로 가고 있는 이 M2인 애를 때려박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변해버린 속도가 프라임이란 말이야. 그러면 충돌할 때 가까워지는 속도가 얼마겠니? V1 빼기 V2겠죠? 얘가 크니까 충돌이 일어났을 거잖아. V2 빼기 V1은 틀린 거야. 충돌이 안 일어나 그러면. 얼마인지 알겠냐? 네. 가까워지는 속도가 이거고요. 멀어지는 속도는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이야. 이게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멀어지는 속도인데 이 값이 0이 될 때랑 이 값이 0일 때랑 이 값이 아닌데 이 값이 값이네. 0과 1일 때랑 완전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완비탄은 0이라는 얘기는
요 값이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멀어지지 않는다. 같이 붙어서 간다는 뜻이고요. 이 값이 1이라는 얘기는 가까워지는 속도와 멀어지는 속도의 비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때만 에너지까지 보존이 되고 나머지 경우는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충돌들이죠. 오케이?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물리 법칙인데 운동량 보존이 운동량 보존이 얘 보면 에너지 보존도 이런 경우는 보존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완비탄이나 일반적인 비탄에서는 에너지 보존이 안 일어나지만 근데 운동량 보존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이 다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아까처럼 에너지처럼 이게 정말 보존되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상황에 맞게 잘 써주면 되는데 벡터 값이니까 벡터라는 것만 잘 조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량 보존을 이제 충돌의 경우에 얘를 많이 내기 때문에 충돌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충돌이 아니더라도 운동량 보존은 힘을 갖다가 힘이 작용됐으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작용됐으면 충돌 가끔 이제 운동량과 충돌 같은 개념을 할 때 학생들 이제 뭐 요새 뭐 상황에 대해 면접 보다 보면 그런 거 하는 말인데 개념 같은 게 헷갈려서 말장난 같은 거 물어보면 헷갈릴 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차가 가 여기에도 이제 차 가면 이 앞에 촉발이 휴가가 엄청 붙어 있거든. 이 차에 여기 이 범퍼에 보여주겠어. 근데 하여간 차가 가. 여기에 있던 파리가 있어. 파리가 유리창에 붙어서 죽었어. 네. 그럼 요 상황을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차에 파리가 충돌해서 죽었어. 완전 비탄상이 된 거지. 네. 그런데 이 자식은 얘가 얘는 V 프라임을 가고 있었어. V 프라임인 애가 결국에는 이 V가 됐을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고 얘 플러스 방향이잖아. 중간에 0이었을 때가 있을 거잖아. 근데 파리와 차는 붙어 있었잖아. 그러면 차도 0이었겠네. 오, 연속이 안 뭐야? 오, 파리와 차는 붙어서 결국에는 V의 속력이 되었고 파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V 프라임이었던 애가 이쪽 방향에 10m/s였던 애가 이쪽 방향에 10m/s로 상황이 변한 거잖아. 네.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로 변했기 때문에 중간에 0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그렇네요. 근데 차와 파리는 언제나 붙어 있었으니까 차도 0이었던 적이 있었던 거네. 이 말은 어디가 틀렸을까? 조건이 틀린 바로 붙는 순간 내가 한 말 중에 거짓말은 단 1도 없어. 바로 붙는 게 바로 사실은 이렇게 아니, 실제로 파리는 네.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속도에서 플러스 10이라는 속도로 정말 변한 거야. 파리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럼 파리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0을 실제로 거친 거야. 그렇죠. 근데 파리는 이 마이너스 10부터 속도의 변화가 생길 때 이거로 변화가 완료가 될 때까지 차와 늘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차는 언제 0이었던 거야? 차는 0인정이 있었니 없었니? 없어요. 없었지.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잖아. 네. 근데 그럼 지금 내가 한 말 중에 뭐가 틀렸겠니? 얘가 완전히 붙어 있는. 완전히 붙어 있지. 완전히 붙어 바람이 있는. 픽업돼서 붙어 있을 걸? 형체도 없이. 감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이래서 속도가 같다는 게 굉장히. 그냥 같아야지. 붙어 있으니까 같아야지. 충돌하는 과정에서 여기 그만. 충돌할 때 이제 차도 0이었죠. 네? 당연히 차도 0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작은 애가 붙었으니까 굉장히 작은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던 차의 유리창이 어떤 한 부분이 슬쩍 이렇게 0이 됐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니? 고체라는 것들도 약간 이게 팔석을 할 거잖아.
유리는 더더군다나 그럴 거잖아. 그렇지? 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어떤 굉장히 작은 지역만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V로 복귀한 거야. 그러니까 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잠깐 0이었다가 다시 복귀했을 거잖아. 그물 같은 거라면 그게 눈에 보였을 거거든. 근데 만약에 파리가 아니라 요만한 돌멩이라고 치면 유리가 이 모양에서 이 모양은 0이 되는데 이 자식의 탄성한계를 넘어가면 깨져버리겠지. 그러니까 유리는 그렇게 0이 되기 전에 한계를 넘어가면 깨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파리는 가능하지. 이런 식의 질문하면 이제 가끔 학생들이 헷갈리죠. 개념적으로. 아, 비슷한 거로 그런 거 있다. 야, 농구공을 튀기면 이렇게 되잖아. 농구공은 바닥에 튕겨오를 때 0인 적이 있었을까? 있을 것 같아. 있었겠지 당연히. 찌그러지다가 0이었다가 다시 튕겨 올라갔을 거잖아. 그치? 얘는 당연하지. 네. 그러면 그럼 빛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빛이 들어갔다가 빛이 나가면 빛의 반사가 일어날 때 빛은 중간에 0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어? 있었구나. 있긴 있을 것 같은. 와, 빛이 0이면 이게 찍어놓으면 빛의 속도가 엄청 0이면 안 힘든 되지 얘기예요. 않아요? 어? 빛의 속도가 0이면 안 되지 않아요? 흡수된 거 아니에요? 어? 네, 아니요. 빛이 어떻게 가만히 있지? 잠깐 흡수되었다가 각주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빛은 0인 적이 있니 없니? 없어야 되잖아. 자, 이게 빛의 특수해서 많을 거야. 빛의 어떤 그 일단은 이 어떤 물질에 예를 들어 어떤 금속이 있다. 그럼 이 금속을 이루고 있는 어떤 애들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네. 입자들이 분자들이 있고요. 네. 이 자식 중에 원래대로 치면 이제 이 자식의 최각전자가 있는 곳이 만약에 이런 식에 있다. 네. 게다가 금속이라고 치면 자유전자가 겁나게 많습니다. 오. 그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는 곳이 있다라고 치게 되면 이 얘네들이 비대에너지를 받으면 얘들이 갈 수 있는 상태의 더 높은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는 거야. 네. 그럼 빛은 사라지고 에너지가 많아진 전자가 생겨버린 거야. 근데 이 전자가 이렇게 자기의 원래 상태인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가 되면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원래 자기의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니까 빛의 입장에서 보면 잠깐 사라졌다가 흡수와 이게 떨어지면서 다시 재방출되는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이 되면 좀 전에 했었던 그 빛인 거야. 그럼 막 멈춘 거예요? 아니지. 빛이 없어진 사라졌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게 보이는 거지. 전자에서 에너지 다시 내뱉는데 재방출할 때 에너지가 좀 전에 흡수했었던 그만큼의 크기였던 거야. 에너지가 그러니까 빛은 사라져서 0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지. 빛의 에너지가 전자한테 이동됐다가 전자가 다시 빛의 형태의 에너지를 다시 토해내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0이 됐던 적은 없고 전자의 움직임이 좀 빨라졌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와. 이것도 이게 저 낭만 포인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상하지 않니? 그러면 이제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말들이죠. 저런 것들. 그렇네요. 뒤에 제일 마지막에 그 질량 중심은 저 질량 중심은 어떤 애들이 이제 뭐 좌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여러 개의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뭐 3kg짜리 하나 여기에 5kg짜리 하나가 있으면 이 자식의 전체의 이 자식은 그러니까 1,1에 있고요. 이 자식은 3,2에 있고요. 이런 식이라면 x의 무게 중심이 m1 더하기 f의 m1x1에 m2의 x2 이런 식으로 이제 찾고 y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러면 그 중심을 찾게 되면 그 값이 이제 토크의 평점 거기다가 손가락을 놓으면 넘어가지 않는 무게 중심이 되는 거, 질량 중심이 무게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y축을 구하게 되면 y 방향으로의 무게 중심을 구하게 되면 그건 위치 에너지의 기준 높이가 되겠죠. 이 자식의 y축을 구하게 되면 3kg, 5kg니까 요 어딘가니까 여기 어딘가 이만큼의 높이에 8kg이 다 뭉쳐 있는 거야 라고 해서 풀어도 되는 그 값이 y의 무게 중심이야.
물체의 모양이 이제 불규칙하면, 그러니까 불규칙하더라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나마 좀 규칙적인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식이다. 이렇게 있다. 그럼 적당하게 내가 쪼개서 적당하게 이렇게 이게 적분값이 이러면 네 마리를 하나, 2, 3, 4, 5에 있고 4에 있고 이런 식이라면 적당히 이거 잘라서 이 자식을 자르면은 전체 질량이 4인인 애가 여기가 무게중심일 거니까요. 2분의 1, 3에 있어요 라고 하면 될 거고요. 밑에 있는 이 자식에 해당하는 네 마리는 또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있는 애가 하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두 마리를 2m짜리는 여기 있는 거니까요. 2분의 7, 2분의 7, 여러분가 2입니까? 2분의 2. 네, 3점으로다가 2인 거잖아. 이런 식에 있다고 해서 요 값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찾게 되면 요 전체에 대한 무게중심을 찾은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모양이 이건 말고 아예 모양이 비규칙적인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무게중심 어떻게 찾을까 이거? 미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어떤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의 판때기가 있어. 얘는 무게중심 어떻게 찾을까? 그래도 밀도는 균이랑 어? 실에다가 하면 어떻게 될까? 토크. 일단 아무 데나 마음에 드는데 실에다가 이렇게 매. 그럼 애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겠지. 이렇게 기울다가 애가 이쪽에 약간 이렇게 밑에 내려오면 기울 거잖아. 기울어서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이 상태가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가다가 멈출 거야. 이해가 있습니다. 이 출석구가 모양이 여기 질량이 더 많으니까 무게중심이 일정한 이 정가운데가 아닐 거잖아. 그럼 얘는 무게중심 어떻게 찾을까? 그러면 실에다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매는 거야. 이렇게 매면은 이 상태로 멈췄잖아. 멈춘 이유가 뭘까를 보면은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건데 그게 중력이겠지. 중력. 내가 장력이 있잖아. 근데 회전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토크도 평행이지. 토크가 평행이라는 얘기는 요 라인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야. 무게중심이 만약에 이쪽이었으면 얘 때문에 토크가 발생해서 몸이 회전했을 거잖아. 지금은 회전이 멈췄다는 얘기는 여기서 연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쭉 걷게 되면 이 라인 어딘가에 중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한 군데를 또 잡아. 또 잡으면 또 이렇게 가다가 멈출 거잖아. 그럼 이 라인 어딘가에 중심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 교점이 생겼잖아. 이 교점이 이놈의 무게중심이야. 예측한 것처럼 가운데 있긴 하지만 약간 위로 치켜져 있잖아. 얘 때문에. 그러겠지. 그러니까 두 군데를 갖다가 잡아보면, 두 군데를 이렇게 잡아보면, 이거. 어디를 잡아도 마찬가지야. 어디를 잡더라도 얘가 무게중심이 지정이 돼 있어요. 오메가니. 요놈의 무게중심이 여기라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자식의 mg랑 이쪽으로 작용하는 t가 돌림 힘을 못 만들어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된 거니까 요 라인 어딘가에 있다. 또 다른 곳을 잡게 되면 그때 또 줄을 긋게 되면 그 또 어딘가에 있다. 만나는 곳이 실제 돌림 힘이다. 그럼 만약에 2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2차 평면이 아니라 3차원이라면은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좀 이제 세 군데를 찍어야 되니까 좀 붙이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애들의 무게중심을 찾으려면 실로 여기를 하나 매달고 쫓겨난다. 대형 사고 난다. 이런 데 매달고 또 뭐 이런 데 매달고 세 군데를 매달아서 세 군데의 그 교점을 찾아야 될 건데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찾기는 쉽지가 않겠지. 내가 만약에 여기 교점 찾는다고 해봐야 여기다가 라인을 그려봐야 이 라인의 안쪽까지의 그 면 중에서의 어딘가라는 얘기잖아. 그치? 두 군데를 잡으면은 선으로 나타날 거잖아. 이처럼 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치?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입체인 애들도 여러 군데, 세 군데 이상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 찾는 게 가능하다. 예를 그러면 넘겨서 이번에는 니네 어차피 무료에 거의 대부분 공식을 하고요. 요새 할 일은 또 물리밖에 없잖니? 수학도 끝났고 그러면 연습 문제 중에서는 그래 문제가 될 만한 게
21, 24? 우리만 해볼까요? 21, 24? 바꿔서? 빠르다. 아 진짜 정도? 20, 24. 아 형이 뭐야? 어? 21번 쉬운 거네. 뭐 21번은 문제가 없죠? 뭐 아무 데가 없지? 네. 2V로 간다면 24번인데 뭐가 이상하지? 그래요? 아 증가를 안 이상하니? 이제 아니 아 근데 좀 되게 식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뭔가 좀 이상. 아 뭐야 그 다음에 상황이 뭐였더라? 이사람 이거 같은 거 스몰 V로 가다가 스몰 V로 가다가 스몰 V로 가다가 근데 여기 있던 애가 수레가 있는데요. 수레가 물체를 이쪽으로 이제 V로 던진 건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등고등에서는 문제를 이렇게 풀으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처음에 운동량이 99 더하기 m이라는 애가 V로 가고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다가 얘를 집어 던졌잖아. 네. 그래서 이 99짜리는 어떤 이상한 속력으로 변해버려 더 빨라졌을 거고요,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이 스몰 m짜리는 이 상황을 바깥에 쳐다보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값을 v 빼기 v라고 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상하지? 이거 이상하니 안 이상하니? 괜찮아. 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 이 자식이 얼마나 가다가 이 자식이 뭐 100으로 가다가 뒤쪽 방향으로 내가 뭐야 대문자 대문자 v가 10으로 던져도 실제로는 이렇게 던져도 90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런 상황일 거라는 얘기잖아. 근데 약간 이상하죠 이게 표현 자체가. 뭐가 이상하냐면 얘를 꼭 이렇게 써야 될까? 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태클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얘를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쓱 빨라지니까 내가 쟤를 쳐다봤을 때의 속도를 운동 상태가 끝난 다음에 쟤를 쳐다본 건지 이때 본 건지에 따라 다르잖아. 그런 거 아니? 10으로 가다가 얘를 던져서 내가 12가 됐다고 쳐봐 속력이. 그럼 내가 얘를 던지는 게 10에서부터 12까지를 쳐다봤을 거잖아. 그럼 이 상황을 어떤 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야 이게 더 낫지 않겠냐? 라고 할 수 있잖아. 그건 좀 그런가? 왜? 적분의 개념으로 따지가 돌아가면 평균의 개념으로 따지게 되면 이게 더 합당하지. 그게 정답이에요. 10이라고 하든 11이라고 하든 뭐 12라고 하는 것보다 11이라고 하는 게 더 합당하잖아. 그렇죠. 이게 뭔 말이냐? 네. 아 살짝 근데 우리가 고등과정까지는 이렇게 하자라는 약속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야. 왜냐면 이게 어떤 순간의 실제 속도를 따지려면 적분을 써야 되는데 너희 적분을 아직 안 배웠으니 실제 속도를 이제 적분으로 찾을 겁니다. 니네 연장표 들어가면.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자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이제 99의 v에 mv에 이게 99의 v 프라임이 mv에 m의 v니까 음마랑 음마가 날아가면 이게 넘어오면 이제 99의 v 프라임 빼기 v가 m의 v이기 때문에 이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이 값이 99분의 mv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어찌 보면은 이 로켓가 나가는 거랑 비슷한 건데 질량을 갖다 줄이는 거잖아. 밖으로 던져서. 네. 로켓 방정식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떤 애가 만약에 이렇게 수레 안에 돌멩이가 막 여러 개가 있어. 네. 이 돌멩이를 내가 시속 100km로 던질 수 있어. 내 능력이. 그러면 질량에 상관없이 100km 던질 수 있다 쳐봐. 그럼 2개의 공이 있을 때 이 2개를 한꺼번에 100으로 던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따로따로 던지는 게 어떤 게 더 빨리 이 수레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한꺼번에 아니라 우리는 100으로 쏜다면 내가 100으로 쏜다면 처음에 여기에서 내가 100으로 팡 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서버네. 이 자식이 쏘는 이 날아가는 이 자식은 지금 개념으로 치면 정말 100으로 날아간 거잖아. 근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해서 날아가 이 100으로 쐈어. 근데 얘가 속력이 붙었잖아. 10이 생겼어. 그럼 100으로 쏘면 얘 100이 아니지. 바깥에 있는 관측자 볼 때는 90이니까 운동량 고정업체 있을 때는 바깥에 관측자로 하게 되면 90을 집어넣겠지. 그러면 플러스의 운동량이 더 적게 생기는 거지. 네. 한꺼번에 쏘는 게 더 효과적이야.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으라고 하는데 야구공 한 개를 100으로 던질 수 있는 사람이 2개를 갖다가 100으로 던지는 게 일단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뭐야 오늘은 아니야. 로켓 방정식도 여기서 우리가 이 나중에 이 자식의 속도를
처음에서 내가 던졌을 때 빼기 V 이게 실제 요렇게 쓰지 말자 하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에 쳐다본 모습이 아니라 처음에 100에서 100으로 움직였는데 던진 값이면 실제로 이 자식은 100 빼기 10을 해서 90이라고 해야지 나중에 이 자식 속도가 변한 걸 생각해서 V 프라임 빼기 V라고는 보통 안 쓰니까 이거는 약속일 뿐입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합니까? 라고 하면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고 속도는 얘가 얘를 보내면 이 질량이 작아질 때마다 실제로 얘 V를 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V를 쏜다고 하면 나중에 쏜 애들은 그 운동량이 실제로는 작은 거잖아. 속도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처음에는 속도 변화량이 큰데 아니, 처음에는 이게 값이 비교해보면은 처음에는 이만큼이 변하는데 나중에는 조금밖에 안 변하잖아. 내가 처음에 정지해서 100으로 샀을 때랑 10을 받았는데 100으로 쓰면 90밖에 안 한 거랑 마찬가지고 20으로 가는데 100을 하면 80밖에 증가가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 증가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니까 나중에 던진 공이 효과가 작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요때 속도를 찾으려면 실제 속도를 찾으려면 무조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이상하다라고 하지 말고 어지간한 약속이기 때문에 처음에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냥 오케이? 네. 저런 문제가 비추가 나와요. 응? 저런 문제가 비추가 알려주겠지. 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앞에 연습이나 운동량 몇 개나 있나 문제가? 몇 개 없네. 하려면 너희들이 운동량 살짝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특강은 없으니까 정규 수업 시간에 에너지랑 운동량이랑 연습 문제 좀 맞춰보게. 오, 맞아. 아. 잠깐.